내 웹 브라우저를 켜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 제 컴퓨터가 BOF 취약점에 의해서 이제 장악당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오. 안녕하세요, 이다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욱입니다. 네, 네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시스템 해킹하는 날이죠, 오늘은. 네. 오늘은 웹해킹이나 리버싱 할 때는 저희가 그런 분야를 시작하기 위해선 이런 것들을 알면 좋다, 이런 설명을 먼저 마치고 한번 문제를 체험해봤잖아요. 네. 오늘은 문제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욱님만을 위해 준비한 이제 스페셜 새싹 문제, 베이비 BOF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터미널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리눅스 사용자거나 맥북 사용자라면 NC 커맨드가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요. 윈도우 사용자라면 이제 버추얼 머신 또는 윈도우즈용 넷캣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벌써 무언가 출력되고 있죠? 이미 출력이 됐는데 The main function doesn't call win function. 뭐 메시지가 띄워졌는데 이것만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 문제 파일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숙련된 해커의 자세와 비슷합니다. 네. 이제 VS 코드 키는 것마저도 전문가답습니다. 이거를 넘기고 짜잔, 파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곳은 텍스트 인코딩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뭐로 열면 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이다? 혹시 아이다도 써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시스템 해킹 문제는 소스 코드를 읽어서 취약점을 찾을 수 있고 아이다로 직접 분석을 해서 찾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제 출제자가 어떤 걸 요구하고 싶으냐에 따라 소스 코드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해요. 소스 코드만 보고 이제 풀 수 있다면 이제 굳이 아이다를 열지 않아도 괜찮죠. 그래서 이 C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은 이 문제에서 실행되고 있는 바이너리가 나오겠죠? 이 메인 펑션이 이 위에 있는 win 펑션을 콜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win 내용만 봐도 이 win 펑션을 뭔가 콜하게 해야 이게 풀린다는 그런 내용 같죠? win 펑션을 보면 플래그를 네, 읽어서 플래그. 출력을 해주고 있죠. 그럼 네임에다가 뭘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할당된 거니까 지금 이거 말고는 뭔가 없는 것 같거든요. 과정을. 뭔가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뭔가 출력됐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메모리 관련된 주소 뭔가 그런 내용 아닐까요? 맞긴 합니다. 진짜요? 그리고 그 주소에 들어있는 이제 값들, 밸류를 다 출력을 해주고 있죠. 헥스 밸류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100? 뭔가 플래그에 100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일어난 것 같죠? 뭔가 일어났는데 이 100이 다 지금 밸류가 100으로 바뀌었어요. 오케이, 여기서 헥스 밸류에 뭘 넣어야 된다. 헥스 밸류가 뭐죠? 16진수? 그렇습니다. 이걸 한 번 더 넣으면 안 되나? 뭐 100 뭐 이렇게. 뭐야? 대박. 왜냐면 이게 이제 그 드림액 비기너즈도 이 16진수는 이제 0x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표현이 된다. 지금 넣은 값이 어떤 값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채로 문제를 풀어냈죠. 이제 플래그를 한번 제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왜 문제를 먼저 풀라고 시켰냐면 네. 이 문제 자체는 내가 시스템 해킹과 관련된 것들을 빠삭하게 알지 않아도 방금 동욱님 하신 것처럼 이런 숫자를 넣을 수 있군 하고 넣어서 대충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욱님 실제로 문제를 풀고 플래그를 얻어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올바르게 이해했냐라는 과정이 이제 문제를 푸는 도중에든 문제를 푼 이후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무작정 어려운 문제, 개념을 완벽히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이제 초심자에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문제 이제 코드를 보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결국 우리의 목적은 이제 win 함수를 호출하는 게 목표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플래그를 읽어주니까 이게 실행되도록 해야 돼요. 그쵸. 근데 이제 C 언어에서는 개발자가 입력한 것들은 메인 함수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뭔가 함수를 새로 만들면 보통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메인 함수 안에서 win 함수를 호출하는 루틴이 없죠. 밖에 이제 나와 있죠. printf, scanf 이런 것만 호출하고 win을 부르지 않아요. 근데 win의 주소는 출력해주고 있어요. 이건 이제 printf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scanf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만 알면
여기 있는 코드는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동욱님이 뭘 모르고 있느냐? 네. 리버싱 시간에 배웠지만 C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은 컴파일이 되고 나면은 바이너리 파일이라는 게 생기고 그건 이제 컴퓨터가 실행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요. 그렇죠. 그 친구는 C 언어를 한 줄 한 줄 실행시키는 게 아니라 컴파일된 C 언어에서 변형된 어셈블리 단위로 실행을 하게 돼요. 어셈블리에서는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 호출이 끝나면 처리하는 과정, 이전 함수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뭐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가, 이 과정을 모두 이해하고 있으면 이 문제를 완벽하게 정석적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몰라도 되죠. 네, 몰라도 풀 수 네. 있었던. 몰라 풀니까 이제 재밌죠. 뭔가 재밌네요. 풀렸으니까.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 그 재미 뒤에 있는 건 공부가 필요하죠. 여기 문제 여기 디스크립션 아래에 있는 설명 읽어보셨나요? 리턴 어드레스가 뭔가, BOF가 위험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봐라. 이제 해봐라. 저희가 오늘 알고자 했던 거, 시스템 해킹을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 네. 결국에 C 언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 어셈블리 단위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이제 함수는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리를 요약만 해드리자면, 이 함수라는 게 이 코드의 묶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컴퓨터는 메인 함수의 어느 지점이든 또는 뭐 윈 함수의 어느 지점이든 어느 곳을 실행하고 이 함수가 끝나면 나를 호출했던 이전 함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제 메인에서 더하기 함수 불렀는데 더하기 하고 그걸 출력해야 되는데 더하기 함수 끝나고 메인으로 안 돌아가면 출력을 안 부르겠죠? 함수가 끝나고 무엇을 할지 알기 위해서는 돌아갈 주소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리턴 어드레스라고 부르면서 그걸 이제 메모리상에 저장을 해놓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스택이라고 불러요. 스택에서 이제 버퍼 오버플로가 일어나면 버퍼 오버플로라는 건 스택에는 이제 리턴 어드레스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저의 입력도 저장을 해요. 네. 유저가 아무거나 뭐 ABCD 입력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걸 너무 길게 입력해버리면 리턴 어드레스가 저장된 곳까지 쭈루룩 와버릴 수가 있어요. 컴퓨터는 함수가 딱 끝났는데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지 못 찾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상한 값이 아니라 유효한 값으로 덮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네. 다른 곳으로 가게 한 거죠. 오. 마치 막 우편물 배송 주소를 바꿔놓은 것처럼. 두 번째, BOF가 왜 이제 위험한지. 버퍼라는 거는 사실은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뭐 100칸짜리 버퍼라고 해도 100번째 칸 이후에는 낭떠러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메모리상에 쭉 이어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네임이라는 버퍼로 부릅시다 라고 지정을 해놓는 거라서 그냥 뒤에도 어떤 데이터가 계속 쭉 이어져 있어요. 네. 그럼 BOF가 왜 위험하냐? 사실은 요 뒤에 있는 거에 어떤 중요한 것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마치 리턴 어드레스 같은. BOF가 발생을 해버리면 네. 이 리턴 어드레스가 바뀌어서 프로그램이 원래 의도하지 않은 동작들, 시간만 알려주고 종료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시간 출력한 다음에 종료되지 않고 계산기를 실행했다. 또는 내 웹 브라우저를 켜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 오 마이 갓. 이런 일들이 내 컴퓨터에서 일어나면 엄청 무서운 일이죠. BOF도 그런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취약점 중 하나인 거죠. 그럼 제 컴퓨터가 BOF 취약점에 의해서 이제 장악당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오. 물론 그런 걸 발견했다면 그럼 이제 애플에서 몇만 달러, 몇십만 달러 주긴 하겠지만 스택에서 발생하는 뭐 BOF 자체는 뭐 근래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취약점이 됐지만 또 이거를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는 프로그램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즘 BOF 없잖아. 그래서 더 BOF가 먼저 공부할 필요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 풀기는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개념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단 말이에요.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이 문제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고 알아야 되는 건 뭐고 푸는 방법은 이런 건데 왜 이런 푸는 방법이 도출되느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런 거를 차근차근 설명할 수 있는가 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아요. 이제 비기너즈에 있는 폰업을 101에도 네가 준비됐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준비해 놨거든요. 이 코드를 보고 취약한 부분을 찾을 수가 있나. 그래서 아까 디스크립션에도 그런 식으로 적혀져 있던. 그쵸. 그 질문을 몰라도 풀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이 질문에도 대답을 할 수 있다면 베스트다. 네, 그럼 이제 뭐부터 공부해야 돼요? 일단 C랑 파이썬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벌써 오늘 이제 4번째 시간을 끝마치고 동욱님께 이제 해킹에 대한 이제 걸음마 떼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걸음마를 떼는 법을 알려드렸지 걸음마를 떼진 않으셨거든요, 아직? 그쵸. 드림맥 비기너즈에 있는 걸 좀 풀어보니까 그 정도는 되게 재밌게 풀었던 것 같아요. 이걸 하고 나면은 또 이제 리눅스도 공부해보고 이거저거 할 게 많죠. 리눅스도 공부해보고. 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이제 시스템 해킹 뭐부터 해야 되지? 라는 질문에 한번 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거 해주셔야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노베이스 해킹 시간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티저 오버플로우는 뭐예요? 인티저 오버플로요? 네. 버퍼 오버플로우는 버퍼 공간을 넘는 거고 인티저는 네. 인티저 범주를 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튜브 조회수 있잖아요. 아. 사이드 유튜브 그거를 이제 4바이트 인티저로 해놨더니 21억이 최대값이라서 그 이후에 넘어가지가 음수로 않는다. 가버렸다. 아. 근데 그게 뭐 그냥 출력되는 것만 음수가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은행 계좌 잔고가 음수가 된다든지 내가 내야 될 세금이 음수가 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인티저 오버플로우 일어나면은? 그렇죠. 잘못 짜면 오.